안녕하세요. 이리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부터 초등학교 이르기까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 비대면 회의인 줌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줌 초보를 위한 줌 활용법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많이 접속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세로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줌은 원래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유명한 미국의 회사입니다. 네, 작년 초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화상 수업이 대중화되면서 무엇보다도 무료라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급증하며 주가도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이 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 혹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줌이 처음이신 분들은 화상회의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좀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요 줌이란 플랫폼은요, 화상회의를 여러 명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상회의는 단순하게 상대방의 얼굴만 보여주지만 이 줌이란 플랫폼은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은 물론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각종 문서들, 동영상들, 스마트폰 화면 전체도 상대방에게 공유를 할 수 있어 내가 다녀온 여행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무료고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화상회의를 주최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없이도 그냥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호랑과 반다비가 출연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회의를 주최하고 한쪽에서는 회의의 참가자의 입장에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을 열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검색창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한글로 줌이라고 치신 뒤에 돋보기 마크를 눌러서 검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 네모가 있고요. 그 안에 카메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어로는 ZOOM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른쪽에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바로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회의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화면 아래에 보면 회의 참가, 가입, 로그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먼저 참가자로서 회의에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회의를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초대를 받아야 돼요. 보통 초대는 문자나 카톡, 이메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링크가 한 줄 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만 하면 줌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그 회의실 안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메일 링크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살짝 하면요.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뜨는데요. 네, 줌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하겠습니다. 항상. 그럼 바로 이렇게 회의에 참가가 됩니다. 네, 이름을 입력하시라고 나오네요. 네, 그냥 저는 333 하겠습니다. 확인. 네, 아무래도 화상 회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묻고 있죠. 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다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자, 그러면 이제 회의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는 참가자로서
제 얼굴은 오른쪽 끝에 나오게 되고요. 수호랑이죠. 그리고 지금 회의를 주최한 반다비는 까만색 곰이죠. 네,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네. 끊임없이 줌은 이 작업을 허용해야 됩니다. 허용 누르고요. 네. 자,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요. 가끔씩 아래처럼 전화 접속이란 메뉴가 하나 더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으니까 전화 접속이겠지? 하고 무심코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화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전화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누르지 마시고요. 와이파이나 휴대전화 데이터란을 누르셔가지고 접속하셔야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화상회의를 할 때는요, 나는 조그맣게 나옵니다. 네, 나는 조그맣게 나오고 큰 화면으로 상대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인원이 많을 때는 화면이 바둑판처럼 격자 무늬가 돼서 4명, 5명, 6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화면을 오른쪽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서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화면을 터치하셔가지고요.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음소거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빛금이 거져지면서 음소거 해제라는 글씨로 바꾸게 됩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디오 중지를 한번 눌러주시면 제 얼굴이 사라졌죠? 네. 지금 내 얼굴이 상대방에게 중계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화면 공유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참가자 버튼이 있어요. 네, 참가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2명의 참가자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닫기 버튼 다시 한번 누르면 아까 상태로 넘어가고요. 자,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네,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하게 되면은 회의 중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채팅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송 누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다 전달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만 보내고 싶다. 그러면 보낼 대상 옆에 있는 모두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만 네,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전송. 그죠?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에게 가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전달이 돼서 비밀리에 채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 버튼 안에 손들기라고 있었죠. 손들기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 위에 손들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2사람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시겠지만 여러 명이 회의를 할 때 발표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들기 버튼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면 호스트가 여러분들의 발표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손 내리기 되겠죠. 네.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줌으로 단체 회의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회의에서 나가고 싶을 때는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나가기 버튼. 그리고 회의 나가기. 또 누르시면 회의에서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바꿔서 호스트, 회의 주최자의 시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의 주최자인 호스트의 입장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줌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입을 하셔야겠죠? 가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앱의 가입 절차랑 비슷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입력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이메일 하나 입력하시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네, 메뉴가 아까랑은 좀 다른데요.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뉴가 달라집니다. 간단하죠? 화면 왼쪽에 색깔이 다른 한 가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새 회의를 눌러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이제 연결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참가자가 없이 주최자인 여러분만 지금 회의 진행 중인데요. 이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이 회의실로 초대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참가자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화면 왼쪽 아래에 초대 버튼을 눌러서 사람들에게 이 방의 주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창이 나오고요. 그 초대 링크는 자동적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초대받을 사람의 전화번호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분에게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줌 앱만 설치되어 있다면 이 문자에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회의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참가자가 초대 링크를 눌러서 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 주최자의 창에 새로운 참가자가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수락을 터치해서 이 참가자를 회의실로 입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이 참가자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디오 중지를 눌렀나 봐요. 네, 잠시 후 얼굴이 켜지겠죠? 네, 참가자의 얼굴이 이제 들어왔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제 소리를 없앨 수도 있고요. 비디오 중지 버튼을 눌러서 제 얼굴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도 다시 시작해 보고요. 음소거도 다시 해제해서 소리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줌의 핵심 기능인 공유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사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사진 버튼을 누르면 사진첩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사진과 영상들을 사람들에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진 한 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보여줄 사진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되는 사진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화면은 공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공유를 끝내고 싶으면 화면 가운데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서 언제라도 공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진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펴고 오므려서 원하는 곳을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중단하고 싶다면 화면을 한번 터치하고요.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서 언제라도 공유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의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에게 화면 공유를 허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땡땡땡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 후에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회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 위에서 세 번째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화면 공유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도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참가자가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는데요. 주최자의 화면에서도 이렇게 화면 공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참가자가 공유한 화면입니다. 참가자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용해서 사진을 확대 축소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참가자의 화면 공유가 끝났네요. 자, 이제 회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화면 상단에 종료 버튼을 눌러서 회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면요. 전체 회의가 없어지면서 이 방이 닫히게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줌으로 화상회의하는 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업들이 줌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줌에서 재미있는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